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0명입니다. 이달 들어 30명에서 50명대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요. 물류센터와 방문 판매업체, 종교시설, 탁구장, 오늘은 과천의 군부대까지 수도권 곳곳으로 퍼져나가며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감염 확산을 막으려면 초반의 역학조사가 참 중요한데요. 정부가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경고했죠. 실제로 80여 명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28살 A씨는 고속버스 안에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구 신천지 교회에 가서 확진자를 접촉하고 기침과 발열이 있다. A씨는 긴급 이송됐고 다행히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역학조사 결과 A씨의 진술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결국 A씨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2년형을 받았습니다.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어떤 사유에서건 용납될 수 없는 큰 범죄라며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한 겁니다. 지난달엔 인천의 한 20대 학원 강사가 직업과 동선을 숨기면서 대응이 늦어져 8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 강사를 소환해 거짓 진술이 감염병 확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번에 있는 환자를 출석해 없는 상태 거짓말한 거 그거 하나예요. 이처럼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경기 남부청에 입건된 사람은 81명이나 됩니다. 자가격리 또는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게 되면 감염병 예방법 및 관련법 등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됐지만 수도권에서는 또 4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수원의 50대 확진자는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영구동의 청소업체 직원으로 확인돼 이 건물이 폐쇄됐고 직원 1,200명은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서울에선 방문 판매업체 리치웨이와 연관돼 10여 명이나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클럽이나 노래 연습장 등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높은 시설에 대해 QR코드를 활용해 출입자를 관리하도록 했죠. 그런데 시행 첫날 현장에 나가보니 대부분의 업소에서는 준비가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김혜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서울 홍대거리. 지금은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노래방과 헌팅포차 등 고위험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이 의무화됐는데요. 현장에선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지 취재해보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끄는 이른바 감성주점. QR코드를 인식하는 기계는 없고 종전 방식대로 온도를 체크한 뒤 손으로 방명록을 작성합니다. 또 다른 술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래방을 가봤습니다. 역시 QR코드 인식기기는 없었고 아무런 안내도 못 받았다고 말합니다. 낮 사이에는 준비가 됐을지 그 노래방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QR코드 찍는 거 운동시설도 준비가 안 됐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준비가 안 됐어요. 일단은 그거 준비되기 전에는 이쪽에 오시면 시간에 맞게 이름 써주시고 이렇게 합니다. 서울시는 QR코드 출입명부와 관련한 공문 자체가 시행 전날인 어제 내려왔다며 현장 점검을 통해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업소에 입장하려는 개인은 네이버에서 QR코드를 생성하면 됩니다. 그러나 카카오는 기술상의 이유 등으로 참여하지 않기로 했고 이에 중대본은 카카오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어제 무더위 속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하던 보건소 직원 3명이 쓰러지는 일이 있었죠. 정부가 전국 선별진료소에 에어컨 등을 설치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는데요.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최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보건소 선별진료소. 30도 안팎의 초여름 더위에도 의료진은 방호복을 벗을 틈이 없습니다. 3시간 이상 이 환자를
검체를 채취를 하려니까 땀이 비오듯하고 그러니까 이제 탈수도 되고 어지럼증 같은 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음팩을 몸에 올려 더위를 식혀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아이스팩 같은 거를 사이에 끼고 있긴 한데 사실은 검체가 많아지면 그럴 시간조차 없어요. 인천 선별진료소에서 보건소 직원 3명이 더위로 쓰러지는 등 야외 선별진료소가 폭염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전국 선별진료소에 에어컨 설치비 30억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또 기온이 올라가는 한낮엔 운영 시간을 줄이고 사전 예약제를 도입하는 등 근무 여건도 개선됩니다. 아울러 레벨 D 보호구 이외에도 더위에 견디기 쉬운 전신 가운 4종 세트를 착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현재의 선별진료소는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임시로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장기화에 대비하려면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선별진료소가 되게 이제 가건물이잖아요. 더운 여름이든 추운 겨울이든 쾌적하게 의료진들이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그 반영구적인 진료소를 설치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는 의료진이 레벨 D 방호복을 입지 않고도 냉방시설이 갖춰진 상태에서 검체를 채취할 수 있는 부스를 25개 자치구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 동향을 봤더니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9만 명 넘게 줄었는데요. 이렇게 석 달 연속 취업자 수가 줄어든 건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임시, 일용직 종사자들이 가장 먼저 깊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피자 가게의 유일한 종업원이던 이 남성은 지난달 실직자가 됐습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사장님이 직접 이제 배달하고 주방에는 이제 사모가 하고 직원을 고용을 못하는 그런 실정까지 왔다고는 봐요. 임시 일용직이 먼저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이런 상황은 통계에 뚜렷이 드러납니다. 코로나19 충격이 시작된 3월부터 60만 명 가까이 줄더니 4월엔 78만 명 이상, 5월에도 65만 명 넘게 감소했습니다. 상용 근로자가 39만여 명 증가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특히 임시 일용직 근로자 상당수는 고용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아 일자리를 잃어도 구직급여를 못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계에서도 실업자로 잡히지 않고 쉬었음 상태의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되기 쉽습니다. 코로나19로 고용 상황이 어려웠던 4월과 5월 모두 비경제 활동 인구가 급증한 이유입니다. 소득과 재산 여건이 넉넉지 못한 분들이 실직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이 시급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출 부진으로 제조업 취업자 감소 폭까지 더 커졌습니다. 이 때문에 한 번 밀려난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일자리는 다시 임시 일용직이라는 게 구직자들의 얘기입니다. 취업할 데가 없어요. 면접 보러 가면은 4시간씩 이렇게 제가 하는데 4시간씩 일할 바에야 차라리 안 하는 게. 정부는 다만 취업자 수 감소폭이 4월보다 줄었고 일시 휴직자 증가폭도 감소하는 등 고용시장에서 일부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났다는 조심스러운 평가를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코로나19 고용 충격은 또 다른 경제적 약자인 청년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됐습니다. 채용 과정이 중단되거나 아예 채용을 하지 않으면서 청년 실업률이 10%를 넘었는데요. 당장 버티기 위해선 아르바이트라도 구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어렵다고 합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청년들 오현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올해 초 우즈베키스탄에서 인턴을 마칠 때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 인턴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취업을 꿈꾸던 28살 청년의 계획은 코로나19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다른 나라로 이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회사에서 좀 기다려봐라.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기다려봐라 하다가 2주간의 자가격리까지 감수하면서 국내로 돌아왔지만 나아진 건 없습니다. 돌아오기 전에는 사람이 다 그렇듯이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생각보다 상황이 좋지 않죠. 다들 대기업을 가고 싶어 하는데 이제 인원도 줄고 공고도 줄다 보니까. 이런 상황 때문에 5월 청년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8만 명 넘게 줄었고 고용률도 떨어졌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10%를 넘었고 더 긴 시간 일하는 자리를 원하는 청년들까지 더한 확장 실업률은 26%를 넘어 5월 기준 역대 최고입니다. 청년층이 느끼는 체감 실업률은 훨씬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대학 졸업반인 이 여성은 단시간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조차 힘들었다고 합니다. 저 한 명만 딱 뽑아가지고 어제 공고한 건데 마감됐다는 것도 있었고. 간신히 하고 있는 건 남들이 피하는 시간대에 벌이도 적은 일자리입니다. 최대한 생활비를 벌어야 되니까 저번에는 아르바이트 간 현장에서 중간고사를 봤거든요. 노트북을 들고 가서. 정부가 내놓은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같은 대책이 그나마 취업보릿고개를 견디게 해주고 있지만 한시적입니다.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뚜렷한 이유 없이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쉬었음 인구가 20대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게 청년층의 이런 절박한 상황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바늘구멍이 이렇게 있지도 않고 딱 이렇게 3개 있는데 출발선에 300명 서 있는 느낌? 평생 취업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막막함이 은은하게 계속 있는 것 같아요.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지 한 달이 돼가는데요. 예상대로 식당과 동네 마트, 식료품점에서 많이 사용됐고 전통시장 매출액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재난지원금을 다 쓰면 다시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식료품을 주로 파는 서울의 한 전통시장. 코로나19 여파로 줄었던 손님이 다시 오기 시작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풀린 뒤부터입니다. 재난지원 카드 때문에 손님들이 재래시장에 많이 오죠. 그 덕분에 바닥 경기가 살아야 되니까. 실제 카드 매출액을 분석했더니 재난지원금 지급 전보다 전통시장 매출액은 20% 늘었습니다.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재난지원금 지급 후 카드 전체 매출액도 증가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식당과 동네 마트, 식료품점에서 절반 정도를 썼고 병원과 약국, 주유소, 의류잡화점 순서로 사용액이 많았습니다. 특히 영세, 중소가게에서 60% 넘게 사용돼 동네 상권에 도움이 됐습니다. 다만 반짝 효과는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좀 금액이 좀 크던 소비 형태가 아무래도 이제 사용할 만큼 많이 사용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꼭 필요한 소비 형태로. 지원금 사용이 끝나면 소비가 다시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래 소비를 당겨 쓰는 효과도 있고 계속해서 자금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추가적인 소비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소비 창출 효과를 만들기는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모처럼 살아난 소비 심리를 지속시키는 게 경기 활성화에 매우 중요하다며 빠른 시일 내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9살 어린이를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의붓 어머니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왜 아이를 가방에 가뒀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는데요. 경찰은 아직 고의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9살 어린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결국 숨지게 한 43살 의붓 어머니 A씨. 검은 마스크와 모자를 써 얼굴을 가린 채 호송차에 탔습니다. 아이를 왜 가방에 가뒀는지, 질식사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했는지 따져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사죄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 없고요. 경찰은 이 의붓 어머니에 대해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아직은 고의성을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A씨가 훈육 목적에서 아이를 가방에 가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사망 원인을 규명한 국과수의 부검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에서 판단을 유보한 것입니다. 국과수 부검 감정서가 아직 회부가 안 됐습니다. 검찰에서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도 수사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건을 인계받은 검찰은 아동학대 전담검사로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으로 친아버지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아동학대에 가담했거나 방조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이런 아동학대가 계속되는 이유 중 하나가 법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행 민법에 규정된 친권자의 징계권은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법무부가 이 징계권을 민법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40대 엄마 A씨가 5살 딸을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또 다른 사건. 이웃 주민들도 알았을 만큼 학대가 심했습니다. 애기가 많이 우는 소리 들리고 어떤 여성분이 이제 고함을 치면서 때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법원은 지난달 이 엄마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훈육이었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부모로서의 정상적 훈육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기는 합니다. 민법 제915조에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징계권은 훈육을 넘어 이른바 사랑의 매로 불리는 체벌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부모의 징계권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모의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도 새로 만들 것을 검토 중입니다. 법무부가 징계권 삭제에 나선 건 1960년 민법이 첫 시행된 이래 60년 만입니다. 당장 모레부터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팀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징계권 삭제가 아동학대 근절의 첫걸음이고 체벌 근절의 실현까지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체벌 없이 어떻게 기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가이드라인은 없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도 법 개정을 출발로 해서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는 연내 시한을 마련해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아침까지 이어지다 그치겠는데요. 먼저 서쪽 지역 하늘이 차차 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일부 남부 내륙 지역은 오후 한때 또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주로 충청과 남부, 제주도에 집중이 되겠는데요. 특히 제주 산간과 제주 남부에는 100mm 이상의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제주도와 남해안은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도는 시간당 20mm 안팎의 아주 굵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 20도를 조금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과 대구 21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대구가 31도, 대전과 청주 30도가 예상됩니다.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제주도는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다음 주까지 계속 비가 이어지겠고요. 이번 주말에 또다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현재 특히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잠시 뒤인 0시 40분을 기해 제주도 산지와 경북 상주, 문경에 호우주의보를 내립니다. 하천, 범람 등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